안녕하세요.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소개를 맡은 마테노스 강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이제 소개에 앞서서 어떤 순서로 할지를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잡았던 목차는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즉 데이터베이스를 시스템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면 대체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와탭으로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와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와 그다음에 최근 아니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로 MySQL하고 PostgreSDB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MySQL과 관련된 고객이 좀 니즈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MySQL, 즉 MariaDB와 똑같죠. 비슷하죠. MySQL을 활용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어떤 지표들이 주요 관점 포인트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와탭의 모니터링, 즉 에이전트 구조는 지금까지 봤던 다른 DPM 제품하고는 약간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와탭 에이전트가 구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하는 형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관점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담당자들은 마음속에 언제나 가지고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는 잘 돌아갈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어떤 리퀘스트나 이런 부분이 잘 처리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업무팀이나 개발팀에서는 우리는 문제 없는데 DB 문제 없었어? 이런 챌린지를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해주고, 근데 대부분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요, 답을 많이 하지만 진짜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청 자료,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챌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자료를 뽑고 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체를 메인터넌스 하면서 언제 스펙업을, 즉 스케일업을 시킬 건지, 그 다음에 디스크 증설을 언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물론 커맨드 모드로 많이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부분에 대해서 봤었을 때,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떤 모든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실시간적으로 현재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상 징후는 나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와탭에서도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리소스 사용량이죠. 즉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CPU하고 메모리는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CPU하고 메모리 사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적으로 좀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다음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스케일업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CPU하고 메모리, 즉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DB는 CPU하고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즉 얼마만큼 커넥션이 많이 붙어 있고, 그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커넥션의 세션이 몇 개인지, 되게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면서 놀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이런 락에 의한 이런 세션도 주요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자체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퍼 날르는 거는 되게 빠릅니다. 하지만 디스크에서는 되게 느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메모리 올려놓고 히트 레이쇼에서 그만큼 빠르게 디스크 액세스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퍼서 주는, 이런 게 바로 다 체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메모리 양은 절대적으로 한정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로지컬 리드가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피지컬 리드로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세팅 종류, 그 다음에 업무 성격 등에 따라서 정말 활용 방법은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이 주요 관점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개발자들이 코드를 짜면은 물론 플랜까지 잘 보시겠지만 안 보시고 코딩하시는 부분이 꽤 많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덱스 스캔이 잘 하는지 아니면 풀테이블 스캔으로 좀 열심히 디스크를 긁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제 시스템 차세대로 넘어가면서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버전업하면서 마이그레이션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별다른 체크 없이 그냥 바로 운영으로 돌려셨다가 뭐 문제점 많이 터지신 것도 보시겠죠. 즉 플랜이 바뀌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도 정말 그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DML 날리는 이런 그 셀렉트문이나 이제 CUD 부분, 즉 한마디로 인서트, 델리트,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션 풀을 통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뉴 커넥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주기에 따라서 이제 커넥션 풀이 그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가겠지만 하지만 커넥션 풀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만큼 이제 뉴 커넥션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도 이제 모니터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커넥션을 맺을 때마다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 라이트, 즉 데이터베이스는 즉각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변경 내역을 파일에 쓰는 구조는 아닌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에서 특정 블록의 변경을 시켜놓고 주기적으로 이제 플러시하면서 이제 디스크에 쓰는데 이런 부분도 밀리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지원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중에 주요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에 이제 하드 파싱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CPU를 더 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 개발팀이나 다른 팀에서 이제 챌린지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어제 느렸었는데 그때 무슨 일 없었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이 올 겁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대체 그 데이터베이스의 스태치표들은 어떤 형태가 있었고 어떤 스태치표들이 튀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와테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제 분석과 더불어서 과거 특정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탭도 당연히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과거 특정 시점에 뭐 어떤 지표들이 튀었는지, 쿼리가 돌았는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데이터베이스는 뭐 설정값이 변경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주요 관점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CPU 메모리를 얼마만큼, 즉 리소스를 이제 한 개만큼 다 사용했는지 아니면 리소스 한 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건지 그 다음에 테이블이 어느 정도 로그가 일별로 쌓여가서 어느 정도면은 이제 디스크 풀이 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관리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그 다양한, 물론 이 외에도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알림은 잘 올지, 레포트는 어떻게 해서 전파할 건지, 다양한 형태의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심과 사고를 가지고, 와탭의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대응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 분석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탭에서는 조금 전에 이제 이런 다양한 사고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즉 실시간 모니터링적인 측면으로 즉 복수의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서로 이제 비중, 그 가중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표, 주요 관심이 되는 지표들을 모아서 같이 하나의 위젯에서 복수의 차트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설정했던 이런 데이터베이스 스태츠표 인계치 값을 통해서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알람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이벤트 알람을 체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즉 순간순간마다 실시간으로 수행되고 있는 쿼리가 어떤 쿼리가 수행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와탭에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강점적으로 이제 계속 그
기능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탯지표나 이런 용어들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문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자들은 딱 보시면 다 아시겠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그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뭐 오라클이라든지 MySQL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지, 근데 이름만 가지고 찾아가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탭에서는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지표들을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 지표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페이지를 링크 기능을 또 저희가 최근에 이제 붙여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제 스탯지표는 어떤 담당자들은 한 5-6개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담당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많이 한 10몇 개를 보시는 담당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탭에서는 스탯지표를 보는 이제 부분을 이제 레이아웃을 기능을 넣어서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볼 수 있게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 분석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모니터링 툴이기 때문에 어느 과거 특정 시점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딥다이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와팁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처럼 현재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시점에 그 당시 어떤 스탯 지표가 흘러갔었고 그때 당시 어떤 쿼리들이 수행됐었는지 그 수행 쿼리의 이벤트 상태라든지 리소스 사용량, 즉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생 시점을 물론 그 어떤 특정 개발팀이라든지 업무팀에서 얘기를 해줘서 알 수도 있겠지만 이벤트 설정에 따라서 이제 관리 포인트로 넘어가서 체크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정, 즉 스레드 러닝이라는 동시 처리 개수, 즉 액티브 세션 개념이죠. 액티브 세션 개수나 이런 부분이 특정 개수가 넘어가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를 걸어놓고 그리고 특정 그 시점에 대체 전후로 어떤 이벤트와 그 다음에 상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벤트 내역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벤트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특정 과거 히스토리 조회하는 화면과 연결이 돼서 해당 시점에 그 지표들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떤 쿼리들이 돌았는지 이런 부분도 바로 확인하시면서 분석하면 연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바로 락에 대한, 즉 락 정보에 대한 거죠. 와탭도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락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즉 락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겠죠. 즉 홀더하고 웨이터 관계인 건데, 즉 어떤 쿼리가 어떤 락을 잡았고 그 웨이터는 그 어떤 가해자한테, 즉 어떤 홀더한테 잡혀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그 대기하고 있던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그 우측 하단에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이제 홀더하고 웨이터 간의 시간의 변함에 따라서 몇 개가 더 붙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즉 그 변화량 추이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여기 화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샘플로 즉 락을 일부러 걸어놓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 고객사에서 가서 보면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순간적인 이제 락은 감지는 되지만 보통 대부분 새벽 한 3시나 4시 정도에 이제 대량 배치성으로 이제 데이터 입력하면서 이럴 때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온라인 속 나오는 좀 길게 나오는 락들은 바로 이제 홀더하고 웨이터를 체크해서 이제 홀더 부분을 조치를 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MS SQL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문에 의해서 이제 쉐어드락에 걸리는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캐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와탭의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와탭은 이제 그 접속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라든지 계정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화된 그 데이터 분류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제 그 분류화된 카테고리를 통해서 즉 업무 영역별로 이제 데이터 사용량 비중을 보거나 아니면은 특정 사용자별 접속 어플리케이션별로 데이터 사용량을 분류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조금 전에 이제 그 APM 쪽에서 보셨듯이 URL별로 쿼리별로 이제 시각화된 이제 시계열 차트 부분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와탭에서도 쿼리별로 물론 카테고리화된 분리된 그 SQL별로 이제 C 계열에 따라서 호출량이라든지 이제 응답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데이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와탭이 즉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의 주요 관점과 와탭에서는 그 와탭을 활용해서 어느 포인트하고 어떤 형태의 기능을 제공한다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번 그 하우투 부분에서는 이 와탭의 기능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주로 물어봤던 이제 질의 응답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안내해드리고자 이 영역을 좀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목별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뭐 분석하는 방법부터 그 다음에 지표가 어렵다, 그 지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벤트 설정,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질의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이제 즉 어제 뭐 CPU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제 좀 응답이 늦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라고 이제 문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분석하느냐 바로 부분이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와탭의 이제 그 지표 추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지표가 튀었는지 그리고 그 지표를 튀게 만들었던 그 러닝됐던 쿼리가 뭔지를 추적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그 어느 시간대라고 이제 보통 문의가 올 겁니다. 그래서 좀 레인지를 좀 넓게 잡아서 그 당시에 이제 와탭에서 수집한 데이터베이스 지표를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딱 보게 되니까 일단 CPU가 많이 썼다라는 거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PU가 높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의 리소스를 사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MS SQL이었었는데 어떤 특정 쿼리가 CPU 유스티지도 많았으면서 즉 메모리에서도 읽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지컬 리드 부분도 지금 계속 작업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바로 캐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CPU가 이제 올라갔었던 즉 어떤 쿼리가 이런 CPU를 받아 사용한지를 체크를 하게 됐고 내용을 보니까 페이지 룩업, 초당 페이지 룩업 했던 부분이 많았던 쿼리였다.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찾는 걸 지금 지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조금 전에는 특정 기간을 통해서 이제 문의를 했었던 부분이었다라면 그 이벤트 설정을 어떻게 연계해서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링크 기능을 좀 개발했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게 되는 거고요. 시간도 저희가 이벤트 알람 시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그 특정 시간 그리고 전후 1시간씩 해서 총 2시간의 변경 추이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화면으로 넘겨주면 이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여기서는 이제 총 이제 3x2 해가 총 6개의 지표를 보고 있는데 여기 와탭의 이제 레이아웃 기능을 통해서 뭐 4x4까지 총 16개 지표까지도 같이 펼쳐놓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의 이제 우측 상단에 이제 선택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프리뷰 화면을 보면서 그때 당시 같이 튀었던 지표를 빠르게 찾아보는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표의 이름도, 지표의 의미도 이제 링크를 통해서 즉 각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제공하는 설명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 슬레이브가 이제 보통 한 개는 아니죠. 복수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하는 니즈가 좀 많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간의 비교는 원래 저희가 그 항목에는 없었었는데, 즉 어제하고 오늘하고의 동작 차이를 비교해보는 이런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걸 약간 좀 더 응용을 해서
하나의 마스터에 복수 두 개의 슬레이브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슬레이브 간의 동작 차이를 비교해보는 이런 형태로 이제 페이지를 약간 좀 응용할 수 있게 가이드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아니면 그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점에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어느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쏠렸고 아니면 그 패치를 하거나 설정값 변경에 따른 퍼포먼스가 더 좋아졌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페이지가 바로 지표 추이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는 분, 과거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커맨드 라인에서 쉘을 돌려가면서 계속 검정 화면만 보시고 모니터링 많이 하셨었다라는 거죠. 그렇듯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쿼리를 만들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테이블 스페이스 조회하는 거, 쿼리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쿼리를 이제 등록을 해놓고 이제 사용할 수 있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탭에서는 에이전트 폴더 밑에다가 해당 쿼리를 이제 특정 그 문자열 .sql 형태로 등록을 해놓으면 에이전트에서 그걸 읽어다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ql을 빼고 항목을 만들어 놓고 그 SQL을 클릭해서 수행하게 되면 화면의 레이아웃은 이제 셀렉트 구조의 이제 뷰 레이아웃 형태로 나와서 조회가 되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SQL이나 다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통계 데이터 활용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를 나누거나 합치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복수계를 특정 계열을 합치거나 아니면 나눠서 이런 형태로 이제 통계 조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업무별 문제되는 쿼리다 그러면 즉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되는 거는 일리스 타임이 좀 긴 SQL이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오래 수행되면 뭔가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배치성으로 일부러 오랫동안 돌면서 조금씩 데이터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리스 타임이 많이 길면서 걔가 이제 그 피지컬 리드나 로지컬 리드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리소스를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의 소지가 높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일리스 타임이 긴 걸 기준으로 이제 탐색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불편화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와탭도 5초마다 그 쿼리를 수집은 하지만 일단은 그 일리스 타임이 긴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즉 그 특정 SQL을 선별해가지고 분석해 나가고 접근해 나가는 데는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통계에서 조회를 한 다음에 쿼리를 누르게 되면 이제 우측 하단의 박스처럼 쿼리를 좀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의 이제 질의를 즉 플랜을 조회하거나 이제 다른 통계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연동을 해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어차피 이제 공용, 즉 하나의 업무에서만 쓰는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운영은 되지를 않고 대부분 복수계의 업무, 그 다음에 다량의 배치성 잡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모니터링 하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를 같이 접목해서 모니터링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락트리, 요즘에 뭐 데드락은 많이 그 솔루션 단에서 없애주고 하기 때문에 보통 락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이제 문의가 들어오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락이 발생한 시점에서 처음에는 이제 락이 처음에 이제 생길 때 이제 점점점 이제 피해자들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락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에스컬레이션 되는지도 와탭의 락트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현재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화살표가 있어서 5초마다 이 락, 그 가이자, 즉 홀더 웨이터가 어떤 식으로 몇 개씩 붙어서 늘어나고 그 생기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당시의 상황을 5초마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이제 지표 설명,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표 어렵습니다. 각 vendor마다 다 다르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건 다 비슷하다는 거죠. 즉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건 CPU와 메모리인 거죠. 즉 메모리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커넥션이 더 붙으려고 하면은 그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 CPU를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CPU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토탈 세션, 즉 몇 개의 커넥션이 붙었는지, 즉
몇 개의 그 커넥션, 세션에서 질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과 현재 몇 개가 액티브하게 수행되는지 네, 네, 그 수치하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를 얼마만큼 읽어드리고 데이터를 어디에서 읽고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별로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백큐 클리닝이랑 이런 것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 같은 경우에는 InnoDB 내부적으로 이제 InnoDB 옵션을 켜서 대부분 다 많이 그렇게 쓰시겠죠. InnoDB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페이지 클리닝 뭐 등 다양한 형태의 지표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로와 오라클한테 좀 비슷하긴 하지만 지표 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큐브리드나 알티베이스 등등 다양한 형태의 이제 지표 모니터링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와탭에서는 그걸 다 통일화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지표들을 저희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게 이제 링크를 걸어서 제공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좀 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서 이제 그 운영하시는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부분을 이제 지표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와탭의 프리뷰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었던 지표들을 찾고 그 지표가 어떤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지표들이 어떤 설정이나 혹시 연관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튜닝할 포인트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하실 수 있게 이제 지표를 활용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탭에서 아까 해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설정 정말 중요하죠. 이벤트 설정은 이제 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때 다 눈으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운영체제고 그 다음에 많은 지표와 그 설정들 변경값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모니터링 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특징적인 지표들을 찍어서 이때는 한번 좀 봐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 설정을 통해서 이제 알람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표를 찍어서 수집되는 지표들을 찍어서 이제 특정 값이 되면은 이제 워링이나 이제 크리티컬 값으로 체크해가지고 이벤트를 받고 대응할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와탭의 이제 그 수신 설정 부분을 통해서 그 구성원 간에 전파하는 그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탭에서는 이제 텔레그램의 슬랙, 잔디, 팀즈, 웹프 이런 부분들을 다 연동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모니터링 할 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만 모니터링은 보통 안 하시겠죠.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거니까요. 그래서 와탭에서 이제 그 APM,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서버 모니터링, 뭐 URL 모니터링,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와탭은 기본적으로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대시보드를 꾸며서 하나의 업무 서비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複数개의 업무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관해서 하나의 통합 대시보드로 모니터링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거 그 작성을 했었던 거는 CPU하고 그 다음에 토탈, 그 다음에 액티브 세션, 그리고 피지컬 리드하고 로지컬 리드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APM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APM에서 이제 응답 시간을 키웠다 그러면 APM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질의를 던졌어 그리고 언제 받았어 이런 기준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수많은 지표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즉 그 응답 시간이 튀었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지표들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 시간쯤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지표들이 같이 변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히트맵에서 이제 우측 상단의 DB 연동에 대한 체크를 통해서 카테고리로 분리된 내역을 페이징해가지고 그 지표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딱 봐도 락 패턴이죠. 물론 이거 드래그 해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의 인스턴스다 그러면은
그 JVM 인스턴스 락일 거고요. 아니면 이제 복수계다 그러면 외부 락일 텐데, 데이터베이스에 그때 당시 같이 튀었던 지표는 없었을까? 딱 해보니까 ENQ락 이 부분이 바로 체크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내용을 보면서 데이터베이스하고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계 포인트 부분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관심과,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부분과, 그걸 와탭을 어떤 기능을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와탭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케이스는 어떤 건지,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정말 많이 쓰세요. 그 오라클에 있다가 오픈소스로 넘어가신 회사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아직도 전통적으로 보면은 MySQL이 정말 많은 그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ySQL 모니터링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들을 약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MySQL에서 지금 사용되는 주요, 즉 저희 와탭을 통해서 보시면 지표 수집하는 부분이, 스태티표 수집하는 부분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지표들 중에 저희가 이제 16개를 엄선해가지고 일단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그 많은 지표들 중에서도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목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내용입니다. 그 MySQL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CPU나 메모리 정보에 대한 제공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세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 이런 부분에 자세한 정보도 제공 안 하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와탭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레드 커넥티드, 그래서 몇 개의 커넥션이 붙어서 있는지, 그 다음에 스레드 러닝, 그 현재 그 액티브하게 DB 쪽에 작업 요청 내리고 수행해서 돌고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쿼리 날아가는 개수, 퀘스천스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 셀렉트하고 CUD 셀렉트, CUD 이제 그 명령을 나눠서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한쪽은 이제 그 슬레이브 쪽으로 해가지고 단순 셀렉트만 받아 처리를 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그 트랜잭션성으로 CUD만 받아서 처리하는 형태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나눠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너디 버퍼 풀 리드 리퀘스트, 즉 메모리에서 히트레이쇼에서 가져간 데이터 블럭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밑에 있는 그 풀 리드는 피지컬 리드로서 즉 디스크에서 읽는 거죠. 즉 디스크에서 많이 읽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퍼포먼스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전송량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락이 몇 개나 걸려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락에 의해서 소요되는 시간, 락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대기하면서 소요됐던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도 모니터링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노디 풀은 MySQL, 즉 마리아DB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즉 메모리를 이제 구성을 설정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어떤 고객사에서는 이 이노디 버프 사이즈를 정말 크게 잡으신 거예요. 보통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는 이제 스왑 디저블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운영을 많이 하실 텐데, 그 이노디 버퍼 풀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면서 얘가 이제 이노디 버퍼 풀 사이즈가 커지게 됐었을 때 정말 그 OM 킬 맞고 데이터베이스 마스터 서버가 죽은 케이스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디 버퍼 풀의 이제 사이즈를 잘못 잡게 되면 수시로 이제 피지컬리티를 많이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 업무 설계를 좀 잘못해가지고 이노디 버퍼 풀에 대한 계속 변경 작업이 있다 보면은 얘가 지금 밀려서 처리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나 디스크에 다 써야 돼 라고 하면서 잠깐 동작을 멈추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노디 버퍼 풀에 대한 이런 파라미터하고 이 지표값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중요, 이노디 버퍼 풀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정도를 좀 색깔을 좀 약간 짙게 해서 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이노디 버퍼 풀에 대해서 지표를 설명한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노디 버퍼 풀, 즉 MySQL에서 이제 쿼리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5초마다 한 번씩
현재 어떤 쿼리가 수행되는지 다 저장을 해놓게 된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특정 시점에 어떤 쿼리가 돌았고 그때 어떤 지표가 튀었으며 문제가 되는 쿼리가 이 쿼리야라는 걸 좀 추정할 수 있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MySQL을 제공하는 이제 그 프로세스 리스트 정보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와탭도 그 기반으로 좀 많은 데이터를 좀 표시해주고 싶긴 한데, 일단은 이벤트 기반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라클, 키베로, MS SQL처럼 해당 그 세션 쿼리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즉 사용량, 리소스 사용을 했는지 부분은 그 MySQL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쿼리에 의존하는 부분과 일리스 타임 이런 부분으로 접근, 이벤트 스테이투스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접근하는 형태를 이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ySQL하고 이제 마리아DB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즉 포스트그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 여기서 지금 그 이미지를 넣어 놓은 거는, 현재 여기에서는 일반 그냥 싱글로 구성된 MySQL 세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렐라 클러스터로 이제 구성된 멀티마스터죠. 즉 세 개의 노드로 구성된 갈렐라 클러스터 구조하고, 그 다음에 MySQL 클러스터로 구성된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그 구조를 총 8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스크린 캡처로 담아놨습니다.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C는 이제 멀티 마스터 구조에서 이제 클러스터를 나타내는 형태로, 이 이미지는 갈렐라 클러스터. 즉 클러스터 간에 이제 동기화 부분이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딜레이 0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동기화 부분에 약간 좀 지연이 있다 그러면 이게 수치가 0보다 큰 수치가 나오면서 색깔이 좀 변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그 얼마만큼 데이터 동기화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대해서 와탭은 계속 수집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의 M과 슬레이브의 S로 이제 이 부분 표시하고, 동기화 지연 부분은 즉 딜레이 수치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역할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제 그 메모리에서 가져가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지, 그 다음에 피지컬, 즉 디스크에서 있는지, 그 다음에 커넥티드, 즉 스레드의 즉 커넥션을 접속한 그 비율을 같이 로드 밸런싱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쿼리가 수행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와탭에서 나는 그 피지컬 리드는 안 볼 거야 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 지표도 다른 지표로 변경을 해서 그 원하는 지표의 로드 밸런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탭의 이제 구조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은 대부분 다 DMA 방식이 주였었습니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그 설치를 하고 쉐드 메모리 영역에서 메모리 번지를 찍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수집시키는 이런 방식을 취했었다라는 거죠. 와탭은 이런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를 지향하고 대용량 모니터링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와탭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에이전트 방식을 취해서 이제 수집을 하는 구조로 설계가 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JDBC나 이런 그 쿼리를 방식으로 수집을 해서 이제 와탭 수집 서버로 통합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은 아니죠. AWS 제공하는 이제 서버에 이제 터미널을 붙을 수 없는 RDS나 이런 부분도, RDS나 오로라 같은 것도 와탭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가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계 부분도 크게 문제없이 모니터링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 이제 MySQL하고 포스트그레스나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리소스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즉 CPU 메모리가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쓰는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탭에서는 별도의 XOS라는 내용을 개발해서, 즉 터미널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면 XOS를 개발해서 프로세스하고 CPU 메모리 이런 정보를, OS적인 정보를 가져와서 연동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RD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와치 API 인증을 통해서 API 방식으로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 포함해서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보를 가져와서 같이 수집해서 이제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와탭은 그 구조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부담이 안 가는 에이전트 방식으로, 즉 다른 와스나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그 하나의 세션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 주기적으로 쿼리를 던지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설명을 마쳤고요.